안녕하세요. 지금부터 2017년 3월 AWS 월간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AWS에서 솔루션스 아키텍트로 근무를 하고 있는 김용우라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액티브 디렉토리 on AWS 구성 및 연동 옵션 살펴보기로서 오늘 저와 함께 여러분이 이게 살펴보시게 될 내용은 먼저 AWS 상에서 제공하는 그런 다양한 디렉토리 서비스 옵션들을 한번 알아보고 각각의 옵션들이 어떤 상황에서 사용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디렉토리 관련된 서비스로는 처음으로 지난 1월에 서울 리전에 론칭된 그 관리형 MS AD 서비스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강의가 진행되는 중에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그 Q&A 창에 편하게 질문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와 같은 솔루션 아키텍트들이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질문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좀 답변을 드릴 예정이고요. 바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질문은 추후에 이메일을 통해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질문하신 내용은 그 창에 표시가 되는데 전체 공개로 답변된 내용은 검은색으로 표시가 되고요. 질문하신 분 본인에게만 답변이 되는 내용은 붉은색으로 표시가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전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가볍게 왜 AWS에서 AD를 사용을 해야 되는지, 언제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 AWS의 관리형 AD 서비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본 다음에 이걸 이제 그냥 EC2 위에서 AD를 설치하시고 구성하시는 것과 어떻게 다른지 하나하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후에는 그 AWS에서 혹은 기존 여러분들의 온프리미스 AD와 함께 구성을 하실 때에 어떤 그 고려하실 수 있는 다양한 그 디자인 옵션들을 한번 하나씩 살펴볼 예정이고요. 끝으로는 IAM Federation, IAM 연동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의 온프리미스 계정 정보를 가지고 AWS와 연동하는 방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왜 AWS 상에서 디렉토리 서비스가 필요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사실 질문에서 AWS라는 단어를 빼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 예를 들어서 익스체인지 서버라든지 아니면 SQL 서버 혹은 쉐어포인트 같은 이런 그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들이 기본적으로 디렉토리 서비스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디렉토리 서비스를 통해 쉽게 사용자 혹은 자원들을 이제 그룹핑하고 그룹별로 별도의 정책들을 만들어서 한 번에 손쉽게 운영 관리를 또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주로 그 윈도우즈 EC2와 같은 서버 자원들이 될 텐데요. 이런 것들을 보다 쉽게 운영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디렉토리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AWS에다가 디렉토리 서비스를 구성을 해야 하는 좋은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사실 이 온프리미스 AD를 AWS 상에 있는 어떤 서버들이 직접 사용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우선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AD와 같은 그 주요 그 서버들은 일반적으로 온프리미스의 가장 깊숙한 곳, 인터널 서버팜, 뭐 내부 서버팜 같은 데 위치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부망에 접근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뭐 VPN이라든지 아니면 디렉 커넥트, 즉 뭐 전용선 연결 같은 거를 해야 이제 프라이빗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렇게 설정이 되어서 그 접속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워크로드가 굉장히 많아지게 되거나 아니면 이제 그 대역폭이나 아니면 레이턴시 이런 것들이 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조건들이 뭐 다 충족되었다고 해도 만약에 온프리미스 AD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네트워크 구간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AWS에서 운영되는 그 온프리미스 AD를 필요로 하는 어플리케이션들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이유로는 사실은 뭐 클라우드를 처음에 도입하시면서 클라우드에서 뭐 여러 가지 이런 테스트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그 신규 워크로드를 올리시든지 아니면 이런 걸 하실 텐데 디렉토리 서비스가 필요할 때 굳이 이걸 또 VPN 혹은 전용선으로 내부망과 연결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실 때 좀 간편하게 디렉토리 서비스를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점도 또 하나의 그 AWS상에서 AD를 구성하시는 아주 좋은 그런 그 이유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각각의 옵션들을 살펴보기 전에 AWS에서 사용되는 MS 기반의 워크로드 아키텍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본 웨비나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많이들 익숙하신 다이어그램이실 것 같은데요. 혹시나 AWS를 아직 제대로 접해보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보시는 아키텍처는 이제 AWS의 특정 리전 안에 들어있는 여러분의 어카운트가 될 수 있고 누군가의 어카운트 안에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지금 주황색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게 Availability Zone이라고 해서 한국말로 이제 가용 존이라고 부르는데 AG라고도 부릅니다. AG 1번 그리고 AG 2번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가용존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별도의 그 데이터 센터들,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데이터 센터들의 어떤 집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존 간의 거리는 보통 저희가 정확히 얼마가 떨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진 않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이제 물리적인 어떤 자연재해로부터 충분히 안전할 정도로 멀리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논리적으로는 그 데이터베이스가 동기화복제가 될 정도로 가까운 곳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지금 어떤 여러 가지 그 서비스가 지금 스택이 지금 두 개가 형성이 되어서 이중화 구성으로 되어 있는 그림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나의 가용존, 즉 하나의 어떤 데이터 센터 같은 게 전부 다운이 되더라도 사용자의 서비스에는 이상 없이, 왜냐하면 다른 남아있는 그런 가용존으로 페일오버가 되니까요. 이상 없이 또 서비스를 진행하실 수 있는 그런 그림이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퍼블릭 서브넷으로 보이는 부분이 이제 그 인터넷과 접점을 가지는 일반적인 그 온프리미스에서 따지면 DMZ 정도의 역할을 하는 그런 서브넷 네트워크 공간이고, 프라이빗 서브넷 같은 경우는 완전히 그 퍼블릭 IP 어드레스를 전혀 가지지 않는 완전히 인터널 서버 팜의 그런 공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구성에서 이제 오른쪽을 보시면 그 코퍼레이트 오피스라고 해서 그 온프리미스죠. 온프리미스가 VPN이나 아니면 디렉트 커넥트와 같은 그 전용성 서비스를 통해서 그 VPC의 인터널 프라이빗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어서 사용되어지는 그림인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디자인이 가장 일반적으로 그 기존의 온프리미스의 자원과 AWS 자원을 연결해서 하이브리드로 사용하시는 많은 고객분들의 어떤 하나의 레퍼런스 아키텍처, 특히 이제 윈도우즈 기반의 워크로드를 올리시는 분들의 그 레퍼런스 아키텍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AWS에서 어떤 디렉토리 서비스들을 제공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플 AD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서울 리전은 아직 론칭이 되지 않은 서비스입니다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MS 윈도우즈 기반의 어떤 그 AD 디렉토리 서비스는 아니고요. AD와 호환성을 가지는 삼바4 기반의 관리형 디렉토리 서비스입니다. 이건 주로 이제 그 작은 환경 혹은 전문화된 이런 MS의 액티브 디렉토리 같은 그런 서비스가 필요 없지만, 하지만 우리의 어떤 어플리케이션의 서비스들이 기본적인 어떤 디렉토리 서비스가 필요하다라고 할 때 주로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굉장히 간단하고 빠르게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관리형 디렉토리 서비스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오늘 주로 말씀드리게 될 그 AWS에서 관리해드리는 MS AD 관리형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실제 내부에 이제 그 윈도우즈 서버 2012 R2 엔터프라이즈 버전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서비스고요. 트러스트라든지 아니면 그룹 정책을 통해서 서버들을 중앙에서 관리하는 기능, 그리고 SSO와 같은 액티브 디렉토리의 기본 기능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리형 서비스니까 여기에 두 개의 가용 존에 이제 이중화돼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동 백업 혹은 장애가 발생했을 때 복구의 기능까지 제공을 해드립니다. 세 번째는 이제 AD 커넥터라고 하는 서비스인데, 이것도 아직 서울 리전에는 없습니다만 그 다른 서비스들처럼 실제 디렉토리 서비스를 AWS에 구성하는 것은 아니고요. 온프리미스 AD를 AWS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하나의 그 프록시 역할을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AWS에는 워크닥스, 워크메일, 워크스페이스 같은 다양한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온프리미스 AD 신원 정보와 쉽게 연동시켜 드리는 게 이제 주요 사용 사례이고요.
그 밖에 AWS 콘솔과 쉽게 연동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든가 아니면 AWS의 EC2가 직접 온프리미스 AD에 쉽게 조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온프리미스 AD 관리자가 AWS 상의 인스턴스까지 그룹 정책을 통해서 중앙에서 손쉽게 전체를 관리를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AWS의 이런 그 관리형 AD 서비스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 서비스는 윈도우 서버 2012 R2 기반으로 운영되는 관리형 서비스다라는 건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이중화로 구성이 되어 있고 상태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아니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그리고 1단위로 스냅샷까지 생성을 해줘서 만에 하나 있을 장애 상황에서 자동으로 복구해주는 기능까지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도 RDS와 같은 대부분의 그 다른 관리형 서비스처럼 서버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 권한을 제공을 하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어드민 권한을 부여를 해서 통상적인 이런 관리 업무는 온프리미스와 똑같이 관리를 하실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관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 콘솔에서 제공되는 내용은 사실은 매우 간단해 보이고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별로 없어 보이는데요. 실제로는 여러분이 관리하시게 되는 그 EC2 윈도우 서버에서 관리자 권한으로 로그인을 하시면 뭐 일단은 그 윈도우즈 서버에서 제공되는 그 다양한 그 관리 툴들이 있죠. 그중에 이제 AD 관련된 관리 툴들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전체 그 디렉토리 환경을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사용자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런 설정 같은 것들을 이 AWS의 디렉토리 서비스 컨솔이 아니라 그게 관리되는 그 윈도우즈 서버의 어떤 AD 관리자를 통해서 직접 하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제 인프라 환경 구성, 연동 차원에서 온프리미스의 AD와 트러스트를 맺는다든가 아니면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같은 것도 AWS 관리 콘솔을 통해 클릭 몇 번으로 손쉽게 구성하시거나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관리형 MS AD 서비스가 구성된 그 아키텍처 다이어그램입니다. 온프리미스 AD와 트러스트 관계를 맺게 되면 온프리미스 자원들도 그대로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AWS 상에서 AD가 필요한 어플리케이션들은 그대로 AD 서비스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 AWS의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들 서비스들이죠. 뭐 워크닥스라든지 워크메일 그리고 가상 데스크탑 서비스인 워크스페이스 등도 AD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서비스들인데 쉽게 연동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그 앞에 제가 설명드린 트러스트 관계라는 것을 한번 좀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본 웨비나를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대부분 알고 계시는 그런 용어일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혹시나 이 용어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트러스트는 말 그대로 신뢰를 한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뭐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그런 친구가 있어서 친한 친구가 있어서 저희 집 열쇠를 하나 그 친구한테 복사를 해주고 야 지나가다가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마음대로 가져다 써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 친구는 저한테 열쇠를 주지 않았습니다. 본인의 집 열쇠를. 그럴 경우 이제 그 친구는 저희 집에 있는 물건들을 마음대로 언제든 갖다가 쓸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못하겠죠. 이런 경우가 이제 바로 단방향, 즉 원웨이 트러스트가 맺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온프리미스 뭐 데이터 센터에는 워낙 중요한 그런 자원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보안 우리 회사의 어떤 보안 정책상 클라우드의 자원들에게 쉽게 접근 권한을 주기 싫다. 하지만 내부의 온프리미스에서 클라우드에 있는 자원은 언제든 갖다 써야 한다라고 할 때 이렇게 그 AWS에서 온프리미스 쪽으로만 단방향 트러스트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온프리미스 사용자들은 AWS에 있는 자원들을 사용함에 있어서 추가적인 인증 필요 없이 쉽게 사용할 수가 있고 그 반대의 경우는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클라우드에 있는 자원들이 온프리미스에 있는 어떤 자원들에 접근을 해야 한다라고 할 때는 온프리미스 쪽의 AD에서도 도메인 트러스트를 열어줘야겠죠. 이렇게 되면 양방향 도메인 트러스트 관계가 맺어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실제 그 AD 서비스 콘솔을 통해서 한번 도메인을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는 게 이제 실제 구성이 필요한 여러분이 입력을 해 주셔야 하는 그런 필드 값들인데 보시면 뭐 사실 별로 넣으실 만한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뭐 저는 이제 cloud edu.net이라고 지금 디렉토리 DNS를 하나 정했고 그 다음에는 뭐 관리자 권한 뭐를 위해서 이제 패스워드나 아니면 그 해당 AD가 사용된 저희 그 가상 데이터 센터 즉 VPC를 골라서 이제 실행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넥스트를 눌러주시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냥 뭐 노래 한 몇 곡 들으시면서 기다리시면 그 AWS에서 여러분이 사용하실 수 있는 윈도우즈 2012 엔터프라이즈 기반의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서비스를 구성을 해서 바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드립니다. 한눈에 보시기에도 설정이 굉장히 간단하죠. 자, 그렇게 해서 구성된 모습이 이 왼쪽에 있는 화면 모습과 같습니다. 관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간단한 몇 가지 구성과 관련된 메뉴들만 보이고 뭐 정책 설정이라든지 아니면 사용자 관리 같은 메뉴는 지금 전혀 안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 AD의 관리자가 할 수 있는 기능들은 이 콘솔을 통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오른쪽과 같이 실제 윈도우즈 EC2 서버를 하나 띄우시고 설정하신 AD 도메인에 조인을 하시면 관리자 권한을 통해서 제공되는 AD2를 가지고 이 그 도메인 환경을 운영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이 난 관리 받는 거 싫다. 구성이든 설정이든 다 내 손을 거쳐야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네, 뭐 얼마든지 직접 윈도우즈 EC2 서버에 도메인 컨트롤러를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아키텍처상 도메인 컨트롤러는 아무래도 이 안전한 프라이빗 서브넷에 위치를 하게 되고요. 관리자 측면에서 보안을 위해 직접 해당 그 AD 서버로 직접 접근을 하지 못하게 하고 RDGW 즉 원격 데스크탑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관리가 되도록 구성을 한 그림입니다. EC2에서 AD를 구성하실 때의 장점은 일단 기존 온프리미스 AD와 동일하기 때문에 어떤 그 관리상의 어떤 이질감이 없으신 게 첫 번째일 거고요. 그리고 이제 관리자가 실제 모든 권한을 다 가진다라고 하는 게 두 번째. 그리고 AD 서비스 관리형 AD 서비스로는 지원이 되지 않는 그 도메인 온프리미스 도메인에 대한 확장이라든지 아니면 도메인 컨트롤러 복제 그리고 멀티 리전에 대한 이런 확장 복제 구성까지 일단 EC2 기반으로는 다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다시 말하면 단일 리전, 즉 뭐 예를 들어서 서울 리전만 사용하실 게 아니라 서울, 도쿄, 싱가포르 뭐 이런 식으로 여러 리전에 걸쳐서 복제가 되어야 된다, 아니면 글로벌 구성이다라고 하면 현재는 이제 관리형 AD 서비스가 그런 디자인을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EC2 기반의 AD를 사용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다만 이렇게 사용을 할 때는 이중화나 백업 같은 것도 별도로 다 신경을 써 주셔야 한다는 게 이제 좀 운영이나 관리 그리고 설정상의 부담이 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온프리미스 기반의 AD까지 구성을 하다 보면 구성상의 복잡수는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VPC를 구성하시면 그 VPC 내에 생성되는 인스턴스들은 기본적으로 DHCP를 통해 내부 IP를 할당받습니다. 근데 이때 만약에 이미 AD 환경을 구성해 놓으신 상태라면 이렇게 이제 DHCP 정보에 여러분이 설정하신 AD 정보를 같이 넣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옵션 세트를 별도로 설정을 안 하시면 VPC는 기본적으로 AWS에서 제공되는 디폴트 DNS 서비스를 사용을 하는데 이제 그걸 사용을 하는 그런 인스턴스들은 뭐 새로 구성한 AD 환경에 대해서 네이밍 레졸루션이 안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새로운 인스턴스가 디폴트 DHCP를 통해 IP를 할당받고 기본 DNS를 사용하고 있을 때 해당 인스턴스를 도메인에 조인하려고 하면 디렉토리 이름을 넣어주면 이제 그 당연히 못 찾겠죠. 이럴 때는 이제 개별적으로 네트워크 환경 구성에 가서 DNS 서버를 수동으로 현재 구성한 AD 서비스의 그 DNS 서비스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 개수가 많아지게 되면 이게 또 굉장히 불편해지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화면과 같이 AD를 특정 VPC에서 구성을 하시고 나면 다음으로 하셔야 될 일은 DHCP 옵션 셋도 그에 맞게 바꿔주셔야 됩니다. 이 옵션 셋은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모든 VPC가 가지고 있는데
디폴트를 통해서 뭔가를 수정을 하시는 거 아니고 새롭게 생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맨 왼쪽에 보시면 지금 Create DHCP Option Set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는데 여기다가 여러분이 구성하신 AD 정보를 넣어주시면 이제 이 VPC 해당 AD가 관리하는 VPC 내의 인스턴스들은 자동으로 이 DHCP를 가져올 때 IP라든지 이럴 때 DNS에 대한 정보까지 다 맞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이제 정상적인 네임 레졸루션을 통해서 네트워크상의 객체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엔 이제 AD를 EC2에 구성하실 때 고려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디든 다 적용이 되는 이야기지만 가용성을 위해서 2곳 이상의 가용존에 설치하시는 것을 권고드리고요. 당연히 이제 주요 서비스이기 때문에 프라이빗 서브넷에 설치를 하셔야겠죠. 그리고 이제 그 시크릿 포트, 뭐 방화벽에서 포트 여는 거죠. 시크릿 포트는 꼭 필요한 포트들만 오픈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AD를 구성하실 때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MS에서 안내하고 있는 그 오픈이 되어야 하는 꼭 필요한 포트만 해도 한 20개 정도는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일일이 콘솔에서 마우스로 클릭해가면서 만들어 주시는 건 사실은 굉장히 피곤한 일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시큐리티 그룹이 조금 복잡해지면 그 CLI2를 통해서 한 번에 스크립트 형식으로 만들어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다수의 리전에 걸쳐 사용을 하시는 경우에는 몇 가지 고려 사항들이 더 있는데 이 부분은 추후에 여기 해당된 문서나 아니면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찾아서 참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는 AD 구성을 잘 모르는데 테스트를 위해서 혹은 뭐 일정상 빨리 AD 환경을 구성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 뭐 클라우드인데 뭐 예전처럼 일일이 다 손으로 해야 되는 거 말고 뭔가 더 편하게 구성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라고 만약에 생각을 하셨다면 네, 바로 여기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바로 이 AWS 퀵스타트라고 하는 건데요. 다양한 솔루션들을 가장 최적의 구성 조건으로 간편하게 만드실 수 있는 템플릿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이 템플릿도 몇 가지 시나리오에 맞춰서 세팅이 되어 있고요. 문서를 통해 해당 시나리오별 설명까지 곁들여져 있기 때문에 아마 실제적으로 많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템플릿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AWS 클라우드 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이런 하나의 배포 서비스인데 이걸 통해서 새로운 어떤 스택을 생성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고요. 이걸 이제 실행하시고 몇 가지 필드값, 입력값들만 넣어주시게 되면 자,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자동으로 해당 환경이 여러분의 VPC 즉 가상 데이터 센터 내에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 세팅까지 다 자동으로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참고로 클라우드포메이션 어떤 템플릿을 실행을 하실 때 좀 주의하셔야 되는 사항이 생성을 할 때 뭐 새롭게 EC2 인스턴스라든지 아니면 VPC 아니면 EIP 뭐 이런 자원들을 새롭게 이제 할당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여러분의 계정이 이미 많은 리소스를 사용하고 계신 중이면 각 계정당 저희는 이 소프트 리밋이라고 해서 일정 제약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약은 별도로 요청을 하신 다음에 리밋 인크리즈라고 하는 요청을 하셔야 더 많은 자원을 이제 할당받아 쓰실 수가 있는데 만약에 자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이 설치 도중에 실패를 하게 되고요. 아예 롤백이 돼 버리니까 사전에 이제 해당 계정의 자원 리밋 상황을 먼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윈도우즈 인스턴스를 도메인에 조인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조금 전에 보여드린 대로 일일이 다 수동으로 설정을 해줘야 될까요? 테스트 환경이나 아니면 구성이 좀 작은 환경에서는 일일이 다 손으로 해주셔도 크게 문제가 안 되겠죠. 하지만 이제 환경이 커지고 복잡성이 증가하면 분명 더 간단하게 사용자의 어떤 최소한의 개입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AWS에서는 이를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제공을 하는데 맨 왼쪽부터 보시면 기존의 어떤 인스턴스들을 한 번에 쉽게 조인하는 방법으로는 AWS의 EC2 서비스에서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는 run command라고 하는 서비스를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run 커맨드는 EC2의 어떤 시스템 매니저라고 하는 그 시스템 매니징하는 그런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이제 그 리모트에서 AWS 상의 EC2 서버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온프리미스의 어떤 서버들까지 에이전트만 설치를 하시면 하나의 뷰에서 중앙에서 이제 그 여러 가지가 관리에 필요한 이런 작업들을 쉽게 해 주실 수가 있는 그런 그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EC2 인스턴스들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다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지금 맨 왼쪽 화면에서 보시면 그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조인 디렉토리 서비스 도메인만 지금 체크가 되어 있는데 다른 걸 보시면 뭐 인스톨 어플리케이션 아니면 인스톨 파워쉘 모듈 아니면 뭐 파인드 윈도우 업데이트 이런 것들처럼 여기에 등록이 이 서비스에 등록이 되어 있는 EC2 인스턴스 혹은 온프리미스 서버들을 이런 명령들을 한 번에 날리실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규 인스턴스 론칭 시에는 콘솔에서 바로 해당 인스턴스가 조인되어야 할 도메인을 골라주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그 도메인 조인 디렉토리라고 하는 메뉴가 하나 뜹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전에 구성을 해 놓으신 이 도메인을 골라 주시면 이제 이 인스턴스가 론칭이 되면서 자동으로 해당 도메인에 조인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그 밖에도 이제 CLI나 그런 파워쉘 스크립트 뭐 이런 걸 통해서 그 신규 인스턴스가 구동이 될 때 자동으로 실행되게 해주면 또 마찬가지로 쉽게 도메인에 조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근데 오토 스케일링과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만약에 뭐 트래픽이 증가해서 특정 EC2 인스턴스가 새롭게 생성되고 또 자동으로 도메인에 조인되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SSM이라고 하는 그 심플 서비스 매니저를 통해서 자동으로 도메인에 조인되도록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AD 도메인에 윈도우즈 서버만 조인이 가능할까요? 네, 물론 그렇진 않습니다. 그 리눅스 EC2 서버도 쉽게 도메인에 조인을 해서 그 사용자 및 계정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현재 지원되는 버전은 아마존 리눅스를 비롯해서 레드햇, 우분투, 그리고 센트OS와 같은 국내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그 리눅스들이 모두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나와 있지 않더라도 그 다른 어떤 리눅스 배포판 혹은 버전들도 동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공식적으로 AWS에서 뭐 검증된 목록은 오른쪽에 나와 있는 버전들과 배포판이고요. 그 리눅스를 도메인에 조인해서 사용할 때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계정 관리, 키 관리를 별도로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 EC2와 같은 경우는 보안을 위해서 별도의 그 키페어를 사용을 하죠. 물론 뭐 아이디 패스워드 인증으로 변경을 하셔서 별도의 그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사용을 하실 수 있지만 뭐 일단은 보안상으로 취약하고 그리고 패스워드 같은 것은 또 쉽게 분실되거나 아예 뭐 그냥 잊어버릴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스턴스가 많아지게 되면 아이디 패스워드 관리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리눅스가 도메인에 조인이 된다면 그 기존 AD 계정 사용자를 통해서 리눅스 인스턴스도 손쉽게 SSH 접속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보안성을 높이면서 관리는 편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내용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이제 테스트를 해본 화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가 만든 도메인의 관리자 계정으로 어드민 계정으로 지금 그 리눅스 인스턴스에 접속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이제 언제 어떤 AD 옵션을 사용을 하셔야 하는지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관리형 그 MS AD는 언제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가장 큰 장점은 바로 그 AD의 고가용성 구성이나 백업과 같은 운영 부담을 줄여준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워크스페이스나 워크닥스 같은 AWS 어플리케이션들을 사용하실 때는 그 연동을 좀 더 쉽게 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비용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관리가 되고 이중화까지 되어 있으면서 또 장애에 대한 대응까지 되는 이러한 AD 서비스의 실제 비용이 EC2 윈도우즈 인스턴스 중에 이제 M4 Xlarge라고 하는 그런 그 타입 그런 사이즈의 그 인스턴스가 있는데
이거 하나 사용하는 비용보다도 오히려 약간 더 저렴한 정도의 비용이기 때문에 EC2 위에 AD를 올리시는 것보다도 훨씬 비용 효율적일 수가 있습니다. 자, EC2 위에 AD를 수동으로 구성해야 하는 때는 이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온프리미스 AD를 AWS에도 확장을 해서 구성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다수의 리전에 걸쳐서 AD를 연동을 하시거나 복제를 하셔야 할 경우가 바로 이 AD를 EC2에 직접 올려서 사용하시는 경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 관련 MS AD 서비스의 경우에는 포레스트 트러스트밖에는 현재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기준이 되는 점은 AWS 관리형 AD에서 제공되는 그 권한 이상을 필요를 할 경우에도 이런 구성을 좀 가져가실 수가 있겠죠. 끝으로 이제 그 AWS상의 AD를 구성하지 않고 기존 그 온프리미스 AD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뭐 배보다 배꼽이 크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그 말 그대로 만약에 도메인에 조인해야 하는 인스턴스가 적을 때는 굳이 AD를 도메인에 구성하는 것이 낭비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의 전제는 네트워크적으로 IPsec이나 Direct Connect로 잘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또한 어플리케이션 측면에서도 온프리미스 AD와의 연결에 장애가 발생해도 어플리케이션에 영향이 적은 경우를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그 AD를 AWS 환경에 구성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아키텍처 디자인이 되는지 사례별로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보실 아키텍처는 기존 여러분의 데이터 센터와 AWS상의 여러분의 가상 데이터 센터, 즉 VPC와 IPsec VPN 또는 Direct Connect를 통해서 내부망을 서로 연동한 하이브리드 구성입니다. 이 구성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AWS의 AD를 별도로 두지 않았고요. 온프리미스 도메인 컨트롤러에 직접 연동이 되는 구성입니다. 이런 구성은 보통 좀 적은 규모에서 사내 내부 서비스용 어플리케이션들을 올리실 때 초기에 많이 가져가시는 구성인데요. 이후에 점점 어플리케이션들이 많아진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AWS 상에도 도메인을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구성은 VPC에서 인터넷으로 나가는 게이트웨이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우리 내부 데이터 센터를 클라우드로 확장한 하지만 매우 안전한 하이브리드 구성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번째로 보실 아키텍처는 이제 AWS 상에 EC2 기반의 도메인 컨트롤러를 추가를 하고 이 컨트롤러들을 온프리미스 도메인 컨트롤러들과 트러스트 관계 또는 복제를 구성한 모습입니다. 이 경우는 당연히 AWS상의 윈도우즈 워크로드들을 AWS상에 있는 윈도우즈 워크로드들은 가까이에 있는 EC2 기반의 도메인 컨트롤러를 통해 디렉토리 서비스를 받을 것이고요. 온프리미스 자원은 그대로 온프리미스 도메인 컨트롤러를 사용하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다만 이제 어디가 되었든 먼저 장애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 서로를 백업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구성은 도메인 컨트롤러를 클라우드에 백업으로 더 추가적으로 운영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갖겠죠. 그리고 이제 이게 EC2 기반이니까 온프리미스 데이터 센터를 온프리미스 DC를 운영하는 것과 동일하게 그 관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AWS의 관리형 그 MS AD 서비스를 구성한 아키텍처입니다. 앞에서 보신 EC2 기반의 AD 구성과 가장 큰 차이점은 여러분의 VPC에 이 AD가 함께 위치하는 게 아니라 별도의 AWS Managed VPC에 이렇게 생성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 혹은 일반 사용자들로부터는 이제 감추어진 그런 곳이겠죠. AWS에서 완전히 그냥 그 관리를 해드리는 VPC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개념상으로만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 구성은 지금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그 RDS SQL 서버도 뭐 관리형 서비스이기 때문에 같은 곳에 위치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구성은 이제 앞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렸듯이 여러분이 운영이나 서비스의 가용성 같은 부분에 훨씬 덜 신경을 쓰셔도 되는 그런 구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AWS 환경을 독립적으로 사용하실 때의 아키텍처가 바로 지금 보시는 그림입니다. 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AWS 매니지드 서비스들과 여러분의 VPC는 분리가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사용자들이 외부에서 도메인의 컨트롤러에 접속할 때는 원격 데스크탑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안전하게 그 AD 관리를 위한 서버에 접근을 하실 수가 있고요. 뭐 일반적인 웹 트래픽 같은 경우는 지금 가운데 보시는 약간 뭐죠? 약간 손가락 모양 이런 ELB라고 하는 그 로드 밸런서를 통해서 내부 네트워크로 포워딩이 되는 그런 구성입니다. 자, 이제부터 그 사용자 신원 인증과 관련된 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AWS에는 IAM이라고 해서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라고 하는 쉽게 말씀드리면 계정 관리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에서 모든 권한을 가지는 루트 사용자를 제외하고 추가로 생성한 사용자들은 IAM 유저라고 하는데 이 사용자들은 모두 특정 역할에 따른 제한된 권한만을 할당받아 허가된 그런 동작만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흔히 RBAC, 즉 Role Based Access Control이라고 하죠. 이건 이제 개인별 또는 그룹별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을 위해 단순히 ID 패스워드뿐만 아니라 토큰을 이용한 추가 인증을 또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통 이제 또 저희가 MFA, Multi-Factor Authentication, 어렵네요. 인증이라고 하죠. 네. AWS에서 IAM 유저 말고 IAM 롤이라고 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이 롤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특정 AWS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하나의 권한의 집합입니다. AWS의 특정 서비스가 다른 서비스를 시작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항들을 변경을 하는 그런 등의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다른 AWS 계정 혹은 온프리미스 AD 사용자와 같은 외부 계정에도 특정 IAM 롤이 가진 권한을 그때그때 임시로 부여할 수가 또 있습니다. 자, 다양한 도메인 구성 방식 또 그에 따라서 신원 연동이나 관리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실 그림은 온프리미스와 클라우드를 단일 도메인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원 관리, 아이덴티티 관리에서 가장 편한 게 이제 이렇게 싱글 도메인을 가지고 클라우드로 디렉토리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이 구성에서는 사용자당 하나의 신원, 아이덴티티, 즉 계정만을 관리하면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관리 부담이 없어서 굉장히 수월하죠. 그리고 이제 기존 온프리미스 AD의 모든 구성사항을 클라우드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하게 되고요. 향후에 AWS 클라우드로 디렉토리 마이그레이션을 할 때도 매우 용이합니다. 다만 이제 이 구성은 온프리미스 AD의 정보를 사내 어떤 보안 정책상의 이유로 클라우드로는 복제하지 못한다라고 할 때는 좀 사용이 어려운 그런 구성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이 구성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EC2 기반의 AD에서는 지원이 되지만 AWS의 관리형 AD 서비스에서는 아직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보실 그림은 도메인의 일부, 즉 서브 도메인을 하나 쪼개서 해당 도메인에 속하는 개체들만을 서비스하는 구성입니다.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사용자 측면에서 동일하게 아이덴티티를 가져가면서도 도메인 컨트롤러 관점에서는 관리 영역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어떤 회사의 정책적인 면에 잘 부합하는 구성을 각각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에서 적용하는 보안 정책과 기존 온프리미스 도메인 컨트롤러에 적용하는 어떤 보안 정책들이 다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제 서브 도메인으로 나누게 되면 전체적인 공통의 스키마는 가져가면서도 도메인별 관리나 정책 설정의 자율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네, 이번에 보실 구성은 아예 도메인이 완전히 다르고 각각의 도메인에 속해 있는 사용자들이 완전히 다른 경우에 어떤 그런 구성 케이스입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트러스트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데요. 1A 트러스트나 2A 트러스트를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투웨이 트러스트가 맺어졌다라고 하면 한쪽 포레스트에서 인증을 하게 되면 다른 쪽 포레스트의 자원들에도 접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방식은 이제 EC2에 AD를 올리시거나 아니면 그 AWS의 관리형 MS AD 서비스를 사용하시는 것 모두 구성이 가능하십니다. 자, 그럼 이제는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던 신원, 즉 IAM 연동 페더레이션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이 IAM 페더레이션의 전체적인 그 하이 레벨 오버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쪽에는 지금 온프리미스 환경에 대한 그 그룹이나 권한 관리를 하는 액티브 디렉토리, 도메인 컨트롤러가 있고요. 아래쪽은 AWS 환경에 대한 신원 관리, 그룹 관리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IAM 서비스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AD 환경에서 특정 사용자의 권한 레벨에 따라서 특정 자원에 접근을 하고 못하고가 결정되듯이 그 AWS에는 이와 비슷한 IAM 롤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특정 AWS 자원들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거나 거부하도록 그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 왼쪽에 있는 열쇠 모양을 한 그 서비스의 이름이 STS라고 해서 Simple Token Service 혹은 Security Token Service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STS가 하는 역할은 말 그대로 시큐리티 토큰을 할당해 주는 건데요. 온프레미스에서 특정 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이에 매핑되는 롤을 가져가는 과정에서 시큐리티 토큰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정해진 어떤 시간 동안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자, AWS는 그 많은 자격 증명 공급자, 저희는 이제 IDP 혹은 Identity Provider라고 하는데 이런 증명 공급자가 사용하는 개방형 표준인 SAML, SAML 2.0이라고 하는 그런 자격 증명 연동을 지원합니다. 이 기능은 연동 SSO, 싱글 사인온을 활성화해서 사내 모든 사용자에 대해서 일일이 그 IAM 사용자를 생성하지 않고서도 그 사용자가 이제 AWS 매니지먼트 콘솔에 로그인하거나 아니면 AWS API를 호출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그런 기능입니다. SAML을 사용을 함으로써 AWS로 연동을 구성하는 과정을 단순화하실 수가 있는데 이는 이제 사용자 지정 자격증명 그 프록시 코드를 작성하는 대신에 IDP의 어떤 서비스를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IDP의 하나의 종류로 이제 ADFS, 그 윈도우즈 서버에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죠. AD 페더레이션 서비스가 사용이 될 수가 있는데 이 전장에서 설명드렸던 IAM의 롤과 연동해서 SSO를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ADFS 연동 절차를 보면 이렇습니다. 그 제일 먼저 사용자가 그 사전에 만들어진 AWS 관리 콘솔을 위한 그런 인증 URL을 통해서 로그인을 합니다. 이제 이 인증 URL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좀 만들어 두셔야 되는데요. 뭐 ADFS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그걸 쉽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포털, 즉 AD 페더레이션 서비스는 사용자의 신원을 사내 AD를 통해서 한번 이제 먼저 인증 절차를 거치게 되고 그 해당 사용자에 대한 정보가 담긴 그 SAML 인증 응답이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응답을 다시 사용자의 브라우저로 전송을 하게 되고요. 브라우저는 이걸 다시 이제 AWS의 SSO 엔드포인트로 리디렉션을 하고 이때 이제 SAML 정보를 같이 보내게 됩니다. 이때 이제 엔드포인트는 사용자를 대표해서 임시 보안 암호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AWS는 사인인 URL을 클라이언트에게 보내서 리디렉트 시킵니다. 이때 만약에 이제 SAML 인증 답변이 그 여러 개의 IAM 롤에 매핑되는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사용자는 먼저 AWS 콘솔에 접속할 때 어떤 롤을 사용할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사용자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그 전 과정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백엔드에서 일어날 거고요. 사용자는 그 사내 내부 포털에서 시작해서 AWS 관리 포털에 로그인된 상태로 머물게 되는데 이때까지 사실 AWS에 별도로 로그인을 하거나 한 건 없습니다. 그냥 그 AWS 사용하기 위한 관리 포털에서 그냥 사인인만 해주면 이제 AWS 콘솔까지 사인인된 그림으로 바로 포털이 뜨게 되는 거죠. 자, 보시는 그림이 이제 그 앞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을 실제로 구성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사용자 관점에서 AWS 콘솔에 접속할 때 보게 되는 그 단계는 실제로 이렇게 간단한 화면입니다. 그 1번 첫 번째 보시면 ADFS 인증 포털이라는 게 있죠. 여기서 이제 로그인을 하시게 되고요. 그 다음이 IAM 롤 선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하나밖에 없는데 만약에 여러 가지 뭐 예를 들어 파워 유저, 뭐 DB 어드민, 시큐리티 어드민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롤이 나뉘어져 있다라고 하면 해당 롤에 대해서만 이제 선택해서 들어가시면 그 롤을 통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롤을 이제 아무한테나 다 할당하는 게 아니겠죠. 온프리미스의 어떤 일반적인 그 관리자 권한을 다 가지시는 분들에 해당되는 매핑되는 롤만 지금 여기서 보이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롤을 찍고 사인인을 또 누르시면 실제 그 롤, 그 권한을 가지고 AWS 콘솔로 리다이렉트가 돼서 직접 어떤 서비스들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앞에 보여드린 이런 그 AD 페더레이션 서비스와 같은 구성 방법이 직접 그 엔드 커스터머 직접 사용하시는 유저 관점에서는 뭐 특별히 어려울 게 없습니다만 그 실제 관리자 관점에서 이걸 설정을 하려고 할 때는 사실은 꽤나 복잡한 절차들을 거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간소화시켜 드리기 위해서 AWS에서 이거보다 훨씬 간단한 방법을 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이 방법은 그 관리형 AD 서비스인 관리형 MS AD 또는 AD 커넥터에서 이용이 가능한 방법인데요. 해당 서비스의 설정에서 AWS 관리 콘솔을 이네이블하면 뭐 awsapps.com/console로 끝나는 이런 URL이 생성이 되고요. 추가로 이제 몇 가지 간단한 설정만 하시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그 온프리미스 AD의 어떤 사용자 또는 어떤 그룹을 어떤 권한을 가지는 IAM 롤에 매핑을 할지 정도만 간단하게 이제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앞에서 보신 그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복잡했던 그 이 ADFS와 같은 설정을 굉장히 간단하게 또 끝낼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앞에 말씀드린 전체 내용을 설명하는 장표인데요. 이곳에서 설명하는 것은 그 관리형 MS AD 서비스를 통해서 온프리미스 AD의 사용자 정보를 가지고 그대로 해당 사용자의 어떤 정해진 그룹에 매핑되는 그 정도의 그 롤을 가지도록 구성을 해주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DevOps 그룹과 그리고 BI 매니저 그룹이 나뉘어져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DevOps 그룹에는 그 메리가 있죠. 이제 메리는 실제 모든 서비스의 구성 요소에 대한 권한을 다 가져야 하는 그런 요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존과 리처드는 BI 매니저 그룹인데 단지 그냥 그 EC2 정도에만 그 접근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되는 그런 구성인 거죠. 이제 이 구성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그 AWS와 온프리미스 디렉토리 간의 그 포레스트 트러스트 관계를 먼저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AWS의 AD 서비스에서 설정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AD 서비스 콘솔에서 먼저 그 온프리미스 사용자가 AWS를 사용하고자 할 때 접속하는 URL 하나 그림과 같이 임의로 이제 만들어 주시고요. 물론 끝나는 거 이제 awsapps.com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그 포레스트 트러스트가 맺어져 있는 온프리미스 도메인 컨트롤러에서 그 특정 그룹 정보를 가져오는 그런 일을 하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앞장에서 간단히 설명드린 것처럼 메리가 있는 데브옵스 그룹이라든지 아니면 존과 리처드가 있는 그 BI 그룹 같은 곳에서 사용자 정보를 가져오는 것이고요. 그 그룹을 이제 사전에 AWS 상에서 정의해 놓은 그런 IAM 롤과 매핑을 시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자들에게는 맨 처음 생성한 로그인 창을 통해서 그 기존 온프리미스 AD의 사용자 정보로 AWS에 해당 권한을 위임받아서 필요한 작업을 수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화면이 실제 로그인 했을 때 이 사용자가 이런 롤, 그 뭐 여기서는 이제 메리가 되겠죠. 데브옵스 그룹에 이 중에서 이제 어떤 걸 치고 들어가서 어떤 작업을 할까에 대한 겁니다. 뭐 사실 그 전체 어드민 권한이나 풀 액세스 권한을 가지면 편하지만 그래도 이 항상 그 클라우드에 접근을 할 때는 최소한의 권한만을 가지고 하는 게
혹시나 있을지 모를 그런 사고의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베스트 프랙티스로서 저희는 이런 방법을 권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오늘 세션에 대한 요약입니다. AWS에는 이렇게 다양한 디렉토리 서비스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 중에는 이제 관리형 AD 서비스 그리고 EC2에 직접 설치를 하는 그런 방식들을 또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AD 서비스는 AWS에서 운영, 그 패치, 백업 등을 지원하는 관리형 서비스이고 직접 EC2에 운영을 하시는 것 대비 굉장히 비용 효율적입니다. 다만 이제 관리형 서비스이다 보니까 모든 관리자의 그 권한을 다 저희가 제공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또한 이제 현 시점에서 도메인의 확장이나 복제 등은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기능들이 필요하실 때는 EC2의 AD를 직접 구성해서 사용하셔야 한다는 점 또 그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EC2에 사용을 하신다라고 할 때도 사실 일일이 수동으로 설치를 하시기보다는 AWS 제공을 해드리는 퀵스타트를 통해서 손쉽게 템플릿을 통해서 설치를 할 수가 있다라는 점 또한 오늘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이제 그 참고가 되실 만한 사이트도 알려드립니다. 우선 그 디렉토리 서비스에 대한 AWS 관련 문서들이 나와 있는 곳이 이제 상단에 있는 URL이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서비스 이외에도 몇 가지의 디렉토리 관련된 서비스가 있으니까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오늘은 이제 AD에 대한 퀵스타트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MS 관련 솔루션만 해도 굉장히 다양한 그런 어떤 프로덕트 솔루션들이 퀵스타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미 원클릭으로 설치하실 수 있는 템플릿, 베스트 프랙티스 템플릿을 제공을 해드리고 각각의 시나리오가 어떤 구성인지까지도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런 서비스들, 이런 솔루션들을 AWS상에서 올려야 한다라는 요건이 있으실 때는 이 퀵스타트로 쉽게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그 MS에 관련된 프로덕트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그런 다른 상용 어플리케이션, 서드 파티 어플리케이션들이 많이 설명이 되어 있고 이미 그 퀵스타트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의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이제 더 나은 세미나를 위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